첫 맞수 토론 승자는 어제 저녁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1대1 맞수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 도덕성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설전을 벌였는데요.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도덕성 문제에서는 피장파장이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그는 민사상 도둑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막말이 아니요. 되시는 거죠. 아니요. 후보님의 처남이 실형 선고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 나하고는 없죠. 지키지 않습니까? 아이고, 계속 하십시오. 그럼. 지금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후보님들이 잘하셨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맨날 인신공격만 하시고.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본선하면 더 검증입니까? 합니다. 이거를 검증이라고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의 이 국어가 오염이 되는 홍준표 의원님 거죠. 이제 마무리. 네, 하정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하 기자, 지금 예. 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이제 90분간 계속됐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각각 20분씩 총 40분간 이제 맞짱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윤석열 후보가 판정승을 한 건 아닌가. 뭐 KO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왜 그렇게 보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28가지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국민들이 이거는 비리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새로운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같이 하는 과정에서 뭐 처남의 그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처남의 뭐 비리로 징역을 간 거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게 과연 홍준표 후보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가 관련을 이제 부인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은 적어도 좀 뭔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 가운데서 현재 전과가 있는 후보를 찾으라 하면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그렇게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윤 후보의 판정승이라는 건 하정대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당 해체 발언도 여진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정치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참 당이 한심합니다.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뭐예요. 정권이 안 고치면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겠다.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근데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지난번에 당 해체 발언을 한 거는 그 홧김에 한 거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체라고는 용어가 나오는가요?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네. 정말 그 치열하게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최 교수님, 앞서서 뭐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굉장히 거친 표현이 오갔는데 일단 어제 토론만 보면
당 해체 논란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물론 해명을 하긴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당이 이런 의도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했지만 그 발언 자체는 당원들한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발언하는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화가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들한테 얘기를 하지 왜 당을 해체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당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을 서운하게 했던 후보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되는 건데 그거 당을 해체한다고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정말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었던 정당부터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당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간단히 해명하고 넘어갔지만 그분에서 당원들 중에 상처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거기서는 좀 더 진솔한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윤 후보님은 이런 게 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당에 있는 후보라도 경선 때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가서 공격을 하지 그러면 거기 얘기 안 하고 빼놓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전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그 설전을 보세요. 그럼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게 원래 경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같은 편이니까 공격하지 않고 얘기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면 경선 어떻게 끝까지 하시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요. 여야 후보가 싸울 때보다 당내에 있는 사람이 싸울 때가 더 치열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경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윤석열이가 제일 거꾸로운 상대일 거예요. 그분이 영향력이 있나요? 그분이 투표권이 있나요? 나도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하고 있고 또 책임당원으로 투표를 하고 내 핸드폰에 와서 내 투표를 한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가 누굴 뽑았는지 말하진 않았지만 뭐 다들 알 것 같습니다. 이동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총장 쪽에 손을 확 들어줬는데 이 경선 국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3차 지금 마지막 최종 컷오프가 남아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세요? 일단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그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 점 정도를 그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여야를 넘나들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이 더 높다고 보고 야당에 서겠다는 입장을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한 것 같고 예. 두 번째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을 뭐 지지하는 걸로 이제 확고하게 보이죠.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사실 또는 그 이전에도 홍준표 그 후보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홍 후보가 본인이 검사 시절에 뇌물 혐의로 김종인 위원장을 수사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홍 후보가 이길 경우에 그 김종인 그 전 위원장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쪽을 지지한 것 같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말로 하고 본인이 직접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지를 선언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로 일하는 분은 아니에요.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는데 아직 김종인, 윤석열 양측 간에 그 계산이 끝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 그 계산이 주고받기가 끝난다면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겠죠.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부패 타락한 박영수와 법률 공동체로 결탁하여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려 45년이나 구형한 윤석열 후보를 용서할 수 없다. 한때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했던 섭섭한 부분도 기억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그 이유가 달랐다.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다. 우리는 홍준표의 진정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지지하노니 우리 함께 갑시다. 갑시다. 네, 하 기자. 예. 이 지지 선언은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한테 긍정적인 지지세 확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총연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세가 많을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2017년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80% 이상이 탄핵을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이 진행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90% 이상이 탄핵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죄가 없다.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나온 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인데 이걸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이 사면하고 그다음에 지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면은 죄를 인정하고 그래도 나이 드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좀 그래서 사면을 해주자 그 말하고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었는데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얘기죠. 네. 그 박근혜 이도현 의원께서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뭐 일부는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이겠죠. 지금까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조금 관심 갖고 취재를 해봤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뭐 사면 얘기도 나오고 나올 경우에 그 사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측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측근이 아니라 가족이죠. 박지만 회장과 그다음에 그 전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 최근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대체로는 그 의견이 조금 모아진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절대 민주당의 재집권하는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집단적으로 그룹으로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니까 윤석열 후보를 각자 뭐 지지는 뭐 하려면 하자. 물론 홍준표 후보가 더 이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홍 후보도 지지할 수 있고 원희룡 후보도 지지 많으면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쪽에 조금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180석 지금 현재로서 법률 190석이 이제 야당이 되면은 거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생기는데 거기에 맞서서 전국을 이끌면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까지 하려면은 윤석열 정도의 어떤 강단이나 뭐 밀어붙이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공감대입니다. 물론 합의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가진 않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재 내용은 처음 공개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뭐 칼럼에 조금 쓰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에도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두 사람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원 후보님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역시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당했는데 그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뭐 자기가 당사자도 아닌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본인과 처와 장모가 8건이나 지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고요. 같이 경쟁하고 있는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이 후보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전문가는 경제에 관심이 없고 법률 전문가는 법률에 관심이 없네요. 네. 10수년, 20년 이상 정치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만 털면 다 털린다. 모르겠습니다. 털려보지 않아서. 안 털려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 저는 윤 총장이나 저는 이재명처럼 털려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돈 의원님 지금 네. 윤석열, 원희룡 두 후보 깐부 동맹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희룡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어떤 네거티브 공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포지티브하게 가고 특히 이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4인 후보 안에 들었는데 4인 후보 안에 들면서 사실 그 보수 세력 내에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실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경력도 잘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지만 뭐 학력고사도 수석하고 그 뭐 사시도 수석하고 굉장히 그 수재형인데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슴으로 풀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의 그 깐부 역할이 주목을 받지만 조금 만약에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른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 자체로서도 각광받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물론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아서 아예 역전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깐부 역할을 넘어서는 원희룡 그 후보의 그 역할도 뭐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